다음 주 숙제는요. 뒤에 있는 단어평가 문제 있죠? 3단원 단어평가 122에서 126쪽까지 한번 풀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이제 뭐 풀면서 시작할게요. 그리고 좀 시간 있으신 분들은 뒤에 이제 내신 대비 문제 교재 있잖아요. 이게 중단원 기출 문제로 해당되는 만큼만 풀어보세요. 특히 3단원 같은 경우는요. 계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좀 좋을 것 같고, 특히 평균 속력과 관련된 문제들이 은근히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틈틈이 그런 문제들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114페이지에 있는 위치 에너지 운동에서 볼게요. 자, 위치 에너지인데 위치 에너지는 이제 수직한 중력이 수직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중력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위쪽 방향이 되겠죠. 위쪽 방향으로 어떤 물체가 높은 곳에 있을 때 이제 작용하는 에너지가 되겠고, 작용하는 건 아니고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되겠고요. 위치 에너지 돼 있잖아요. 어떤 기준면에 대해서 이 물체가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 위치라는 높이가 있으면은 그 물체가 특정 에너지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중력에 대해서 가진 에너지가 되겠고요. 또 물체가 특별히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냥 기준점이라는 용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우리 보통 위치 에너지를 지표면을 기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지표면이 기준일 수도 있지만 책상 면이 기준일 수도 있고, 그죠? 더 높은 옥상이 될 수도 있고 베란다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문제에 어떤 기준점이 주어졌을 때 기준점으로부터 몇 미터 높이에 있는지에 대한 이제 따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준점으로부터 특정 위치에 있을 때 가진 에너지를 말하는데, 영어로는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요. 포텐셜이라는 건 가능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어떤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위에 딱 정지해 있어요. 이런 물체를 정지해 있던 물체를 딱 놓으면은, 놓는 순간 앞에서 우리 말뚝도 봤지만 떨어지면서 지표면에 다가가면서 점점 큰 에너지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높은 곳에 있을수록 더 큰 힘을 가지잖아. 그래서 가능성,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라는 포텐셜 에너지라는 표현을 쓰고요. 어쨌건 기준점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가지는 에너지를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물체의 무게와 높이에 비례하게 돼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요, 요 식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9.8 곱하기 우리 질량이 무게가 되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물체가 중력에 대한 일이 있었죠. 그거랑 똑같은데요. 무게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는요, 보통 위치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 약자를 따서 EP라고 하고요. 몰라도 돼요. 어쨌건 9.8 곱하기 질량을 우리가 질량을 M이라고 표현하고, 이게 중력 가속도를 보통 G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높이는 하이트에서 H.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MGH. 간단하게. 알겠죠? 잘 모르겠으면 그냥 무게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셔도 되고, 기호로 간단하게 될 때는 MGH. 질량 9.8 그다음에 높이. 알겠죠? 그래서 질량에 비례하고 높이에 비례하는 값이다. 뭐가? 위치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는 다시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큰 값을 가지는 거고요. 높은 곳에 있을수록 큰 값을 가진다. 아시겠죠? 그 정의 그대로예요. 어떤 물체가 기준점에 대해서 특정 위치에 있을 때 가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무게와 높이에 비례한다. 혹은 질량과 높이에 비례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 이렇게 정의하고요. 계산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책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가 되겠고요. 가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치에 따른 가능성. 질량 M인 물체를 높이 H만큼 들어올 때 중력에 대한 일의 양과 같고요.
위치 에너지는 여기다 이제 뭐 별표 쳐놓으시면 돼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가 되겠고요. 9.8 곱하기 질량이 앞에서 했던 우리 이제 무게가 되겠죠. 중력의 크기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 해준다 되겠고요. 간략하게 기호로는 9.8 mH 돼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간략하게 한다면 9.8조차도 우리 보통 G 중력 가속도 G를 써가지고 mgh 이렇게 외우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빨리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전환을 보시면요, 추를 높은 곳에 딱 떨어뜨리면요, 원통형 나무가 추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일을 하겠죠. 아랫방향으로 일을 하겠죠. 네, 그건 거예요. 나무 도막 위에서 추를 떨어뜨리면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나무 도막을 밀어내는 일로 전환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추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리고 추가 높이 있으면 있을수록 원통형 나무를 더 많이 밀어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커질수록 일의 양도 커진다라는 걸 확인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추의 질량이나 추의 낙하 높이가 2배, 3배로 커지면요, 나무 도막이 밀려나는 거리도 2배, 3배로 증가한다 되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질량과 높이에 정확하게 비례하는 값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오른쪽에 6번하고 7번 한번 풀어볼게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높이와 질량에 비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번. 질량이 4kg인 물체가 기준면으로부터 3m 높이에 있을 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돼 있는데요. 우리가 9.8을 곱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간략하게는 10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어차피 뭐 정확한 서술형이나 뭐 주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4 곱하기 10 곱하기 3에서 120줄 가까이 되는 걸 찾으시면 되겠죠. 6번에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7번은요.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나무 도막을 밀어내는 일로 전환이 되겠죠. 5가 되겠고요. 밀려난 거리는 위치 에너지에 비례한다가 되겠죠. 5가 되겠고요. 낙하 높이가 2배가 되면 우리 알고 있죠? 밀려난 거리도 2배가 된다. 비례하는 값이기 때문에 x. 자, 왼쪽에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강의 한번 볼게요. 1번 기준면에 따른 위치 에너지 그랬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치 에너지의 정의가 기준면에 대한 어떤 특정 기준면에 대한 위치가 갖는 에너지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준면이 달라지면 위치 에너지도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를 따질 때는 상관없지만 어떤 특정 문제에서 지면을 기준하는지 베란다를 기준하는지 옥상을 기준하는지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달라질 수 있죠. 그것만 문제에 따라서 참고해 주시면 돼요. 이런 기준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에 따라 달라진다. 지면을 기준했을 때는 이제 5m 떨어져 있죠. 베란다를 기준했을 때는 5 빼기 3에서 2m 떨어져 있죠. 근데 옥상을 기준할 때는 옥상에 그냥 멈춰 있는 거니까 0m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기준면을 잘 문제 풀 때 한번 참고해 주셔라 라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높이를 따지시면 된다. 지표면을 따지는 거니까. 자, 이번에는 114페이지인 운동 에너지고요. 중력 에너지는 높은 곳에 가만히 있는 물체가 이제 일단 일반적으로 가지는 기도 한데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질 수도 있어요. 높은 곳에 있다면. 어쨌건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운동 에너지라고 하고요. 과학자들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게 유도가 되는지는 알 필요는 없고요.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측정을 통해 가지고 찾아보니까 운동 에너지는 어떤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더래요. 그래서 속력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속력의 제곱. 그래서 우리는 기호로는 보통 2분의 1 mv 제곱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질량은 비례하는 값이지만 속력은 2배, 3배, 4배가 되면요. 속력은 제곱배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는 4배, 9배, 16배 이런 식으로 제곱에 비례합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다시 정리하면요. 위치 에너지는 무게 곱하기 높이라서 mgh. 운동 에너지는요. 2분의 1을 꼭 곱하셔야 돼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아시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가 되겠고요. 질량이 m인 물체가 속력 V로 운동할 때 물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각자 측정해 보니까요. 운동 에너지 여기다 이제 별표 쳐놓고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그래서 요거를 약자로 기호로 표현하면 2분의 1 mv 제곱이 되더라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운동 에너지의 전환을 보시면요. 나무 도막과 수레가 딱 충돌했을 때 수레의 운동 에너지가 나무 도막을 밀어내겠죠. 그래서 질량에 따라서는 이동 거리가 비례하는 값이 되겠고요. 속력에 따라서는요. 이제 제곱에 비례해서 더 커지겠죠. 그래서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수레의 질량이 2배, 3배가 되면요. 밀려나는 거리는 2배, 3배로 비례해서 증가하고요. 수레의 수용 속력이 2배, 3배가 되면 제곱배해서 이제 4배, 9배, 16배로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하더라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가 딱 주어지는데요. 속력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2번 한번 보시면 돼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래프가 나는데요. 질량과 높이는 어차피 위치 에너지는 다 비례하는 값이잖아요. 그치? 그런데 운동 에너지의 질량과 속력의 관계에 대해서는요. 질량에 대해서는 당연히 몰라도 되는데요.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라서 EP라고 보통 쓰고요. 운동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라서 EK라고 많이 표현도 해요. 이거는 고등학교 때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어쨌건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니까 당연히 이제 비례하는 값을 그래프를 그리겠죠. 그런데 그래프를 잘 보시고 여기가 속력이라고 돼 있으면요. 만약에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증가를 해요. 왜냐하면 제곱비기 때문에 그지? 그런데 만약에 물론 이제 중등이니까 보통 이렇게 표현되겠죠. 중력이 속력의 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요. 운동 에너지 이제 그냥 이제 비례하는 그래프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x축에 있는 값이 기준이 뭔지를 잘 보세요. 속력의 제곱인 거 잘 기억하시고 만약에 속력이 그런 경우는 잘 없겠지만 만약에 뭐 과거를 간다든지 뭐 심화된 문제를 풀 때 속력이라고 돼 있으면 포물선을 그리고 돼 있어요. 제곱이니까 그지? 참고만 해주세요. 물리를 다룰 때는 그래프 개념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 마지막으로 중력의 한일과 운동 에너지 돼 있는데요. 물체가 이제 자유 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한일의 양과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같다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물체가 여기에 딱 정지해 있었죠. 그럼 얘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겠죠. 위치 에너지만 가지겠죠. 얘는 mgh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는 거고 얘가 쭉 떨어졌어. 그러다가 지표면에 막 도달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면은 막 직전이기 때문에 얘는 위치 에너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높이가 0이기 때문에 닿기 직전 거의 다 닿을 때 이때 얘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돼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으로 최대가 돼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3학년 2학기 가면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역학적 에너지라는 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친 값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만약에 우리는 지금 처음과 끝만 다뤘잖아요. 이번 단원에서는. 근데 2학기에 가면요. 우리가 수업을 할지는 안 할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여러분들 개정판에는 없어졌기 때문에 얘는요. 위치 에너지로 가지고 왜 높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도 가지죠. 그리고 이때의 속력도 가지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의 값, 위치 에너지만의 값, 그리고 운동 에너지만의 값 이게 같잖아요. 그래서 어떤 운동하는 물체가 가운데 있다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한 값이 같다는 소리겠죠. 이때 위치 에너지 값과 운동 에너지 값과 요게 같다. 요게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가면 2학기 때 다시 요 파트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해요. 그래서 요건 다시 한번 참고만 해주세요. 어쨌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력의 한 일은 위치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높이 매달려 있는 정지해 있는 물체가 갑자기 딱 떨어지기 직전 위치 에너지를 가지겠죠. 최대로 가지겠죠. 그 물체가 다시 지표면에 떨어질 때는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죠.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른쪽에 8, 9, 10번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시험 범위는 앞에 했던 일과 에너지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다음 주에 이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문제만 다시 풀어볼게요. 자, 8번은요. 질량 10kg의 물체가 5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을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 돼 있는데요. 2분의 1 mv 제곱 하시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5에 제곱해서 125줄. 꼭 2분의 1을 곱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9번은요. 속력이 없는데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해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은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해준 일의 양이 운동 에너지의 양과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2 곱하기 2m를 10N의 힘으로 밀었잖아요. 이게 일의 양이잖아요. 20, 그죠? 20줄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줄이 되겠고요. 이때 운동 에너지에 그러면 구해보시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여기 이제 20줄이 운동 에너지예요. 다시 이걸 분석해 보면요. 4kg라고 되어 있네요. 네. 4 곱하기 V의 제곱이잖아요. 만약에 속력을 물었어. 그러면은 20줄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이해해서 2V 제곱이 20줄이에요. 그러면은 10 V 제곱이 10이라는 소리고요. 루트 10이 되겠죠. 여러분들 먼저 수학 하실 때 충분히 하셨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구할 수는 있다. 그지? 그래서 한 일의 양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그때의 속력을 구한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짤 수 있다는 거죠. 어쨌건 우리는 요거는 지금 하지 않고 뒤에 가면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쨌건 20줄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은요. MGH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10번은요.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를 물었지만 여기 지금 속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면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위치 에너지가 지면에 닿았을 때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위치 에너지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1 곱하기 9.8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 10 해서 9.8 줄 이렇게 되겠죠. 이 9.8 줄이라는 위치 에너지가 지면에 도달했을 때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인데 똑같이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죠. 9.8 줄은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곱하기 0.1 곱하기 v 제곱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v도 구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죠? 수학적으로는 지금 여기는 이제 조금 어려운 값이니까 뭐 구하기는 힘들겠지만 뒤에 가면은 조금 더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v를 구하는 문제도 이제 나오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116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이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에 대한 실험을 볼 건데요.
왼쪽에 있는 116페이지는 운동에너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돼 있고요. 운동에너지에는 질량과 속력이 영향을 주는데 질량에는 제곱하고 속력에는 제곱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레의 질량을 0.5, 1kg, 1.5kg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시켰더니 이동거리가 이제 비례해서 증가하는 거 볼 수 있고요. 0.5일 때는 4cm, 1일 때는 8cm, 1.5일 때는 12cm. 그래서 딱 정확하게 2배씩 증가하네요. 그죠? 2배, 3배씩 증가하는 거고요. 수레의 속력과 나무도막의 이동거리의 관계 오른쪽을 보시면요. 수레의 속력의 제곱이라고 미리 표현되어 있어요. 속력의 제곱. 그래서 속력의 제곱이 0.01, 0.04, 0.09라고 되어 있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해서 이동거리도 4배, 4cm, 16cm, 36cm 이렇게 되어 있고요. 4배, 그 다음에 9배 이런 식으로 속력은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x축의 이제 값을 보시면은 기준점이 수레 속력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지? x축에 뭐가 되는지 잘 비교해 보셔야 돼요.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수레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알겠죠? 그래서 1번 정리고요. 1번 수레의 운동에너지가 나무도막을 미는 일로 전환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수레의 운동에너지와 비례하고요. 수레의 속력이 일정하면요.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수레의 질량에 비례하겠죠. 그리고 질량이 일정하면요. 이동거리는 수레의 속력의 제곱.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밑에 확인 문제 1번요. 나무도막이 밀려난 거리는 수레의 운동에너지에 비례한다. 맞죠? 2번 수레의 운동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한다. 맞죠? 3번 수레의 운동에너지는 수레의 속력에 비례한다. 아니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4번 수레가 가진 운동에너지는 나무도막을 미는 일로 전환된다. 맞죠? 자, 오른쪽에 이제 중력의 한일과 운동에너지를 볼게요. 이제 쇠구슬이 딱 멈춰있을 때 위치 에너지를 가지겠죠. 그 다음에 얘가 떨어지면서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럼 운동하는 물체로 전환이 되니까 운동에너지를 가지게 되겠죠. 자, 쇠구슬의 질량은 0.11kg이 되겠고요. 5점에서 시작점을 보통 5점이라고 표현해요. 5점에서 A점까지의 거리가 0.5m예요. 그러면은 이 쇠구슬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요. 0.11 곱하기 9.8 곱하기 0.5가 되겠죠. 그게 밑에 나와 있어요. 쇠구슬이 5점에서 A점까지 떨어진 동안 중력이 쇠구슬의 한 1의 양. 이게 이제 위치 에너지가 되겠죠. 9.8 곱하기 0.11 곱하기 0.5가 되겠죠. 그래서 0.54줄이래요. 자, A점에서의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는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0.11이죠. 이 0.11 곱하기 그 다음에 속력이 3.13으로 측정이 됐나 봐요. 그럼 3.13의 제곱으로 측정했더니 약 0.54줄이더래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 위에 있는 위치 에너지와 A점을 통과할 때 운동 에너지가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쇠구슬이 5점에서 A점까지 자유낙하하는 동안 중력이 쇠구슬의 한 1의 양, 이게 위치 에너지가 되겠죠. A점에서의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가 같더라. 그래서 중력이 쇠구슬의 한 1,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여기다가 이제 밑줄만 해놓으시면 되겠죠. 나중에 한번 보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높은 곳에 물체가 낙하할 때 물체에는 중력이 작용하죠. 그죠? 2번 중력이 물체의 한 1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죠. 낙하하는 동안 물체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1,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요. 쇠구슬이 낙하하는 동안 중력이 쇠구슬에 한 일이 쇠구슬의 운동에 의해서 시간한다고 했죠. 5. 중력이 쇠구슬에 한 일의 양은 쇠구슬이 낙한 거리에 비례한다고 했죠. 5. 질량이 2배면요.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는 2배가 된다고 했죠. 5. 거리가 2배가 되면요. 쇠구슬의 속력은 4배가 된다고 했는데요. 네, 2배가 되겠죠. X. 더 높은 층에 위치한 실험실에서 하면 A점에서 쇠구슬의 속력도 커진다 그랬는데요. 상관이 없죠. 층이랑은 기준점이니까 여기서 기준점은 5점에서 A점까지의 높이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2번요. 9.8 줄이고요. 2 곱하기 0.5 곱하기 9.8 하시면 되겠죠. 네, 넘겨주시고요. 자, 8번부터 119페이지에 있는 8번부터 19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십 17번 문제를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참고해서 잘 풀어보세요.
네, 시간상 같이 한번 볼게요. 8번 그림과 같이 가나다라마가 매달려 있고요. 네, 위치 에너지는 중력의 위치 에너지는 질량과 높이에 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곱해보시면 돼요. 2 곱하기 6, 12 나는요 6, 4, 24 다는 4, 3, 12 나는요 3, 5, 15 마는 4, 2, 8 그러니까 나가 제일 크죠. 2번 되겠고요. 9번은요 기준 면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 보시면요 가방의 중력의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이 책상면일 때와 지면일 때가 다르겠죠. 책상면일 때는 이제 0이 되겠고 지면을 기준하면 1m가 되겠죠. 그러니까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기준면에 따라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니은 책상면을 기준으로 할 때 가방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0이 되겠죠. 기억 니은 3번이고요. 지면을 기준할 때 가방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98줄이다 되는데요. 가방이 이제 2kg죠. 2 곱하기 9.8 곱하기 1이니까 9.8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죠. 19.6. 그래서 9번은 3번이고요. 10번은요. 질량이 10kg인 물체가 1m 떨어져 있대요. 그럼 10 곱하기 9.8 곱하기 1에서 98줄이 되겠죠.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였다. 맞고요. 물체의 한 일의 양은 98줄이다. 기억 니은 맞네요.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98줄만큼 증가했죠. 네. 높이 들어 올렸으니까 10번이 3번이고요. 11번은요. 5kg인 추를 높은 곳에 떨어뜨렸더니 말뚝이 박힌 깊이가 10cm였대요. 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20kg가 됐대요. 그러면 질량이 4배가 됐죠. 그러면은 박히는 높이도 40cm가 되겠죠. 4배로 증가해서 11번에 3번. 그래서 질량과 높이에 비례한다.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는 12번은요. 추를 떨어뜨렸어. 그래서 기억. 추의 중력의 위치 에너지가 1로 전환된다. 1로 전환되고 또 나무 도막이 이동하면서 만약에 속력을 가지면 속력 운동 에너지로도 전환이 될 수 있겠죠. 기억 맞고요. 나무 도막의 이동 거리는 질량에 비례한다. 맞죠? 답은 3번이고요. 추의 낙하 높이가 달라지면 일의 양도 달라지겠죠. 12의 3번. 자, 13번은요. 질량이 4kg인 물체가 2m/초에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대요. 2분의 1 곱하기 mv 제곱해서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의 제곱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8 되겠죠. 8줄 13번에 4번. 승용차의 질량이 버스의 2분의 1배, 승용차의 속력은 버스의 4배라고 해요. 승용차의 운동 에너지는 버스의 몇 배인가 인데요. 질량에 비례하니까 2분의 1 곱하시고요. 그 다음에 속력은 4배니까 4에 제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의 2분의 1 곱하기 16해서 8배, 14번에 4번. 15번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는 자 질량과 속력의 제곱에 대해서만 알고 있죠. 여러분들은 1번하고 4번 되겠고요. 5번 같은 그래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속력의 제곱이 아니고 x축이 속력일 때 이렇게 포물선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만 심화 형태로만 알아두세요. 심화 개념으로. 15번에 1번 4번이고요. 16번은요. 질량이 4kg고요. 힘 20N을 작용해서 10m를 이동시켰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한 일의 양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 곱하기 10은 뉴턴 곱하기 10m가 한 1의 양이 되겠고요. 이게 200줄이 되죠. 그래서 200줄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고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은 4kg
곱하기 속력을 모르니까 그냥 V는 이렇게 놔두고 10이 되겠네. 그런 식으로 한 1의 양을 먼저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 식을 이용해서 이제 속력을 구하는 문제 말씀드렸죠. 16번에서 3번 되겠고요. 17번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오늘 한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17번이 쉽게 풀릴 거고요. 조금 개념이 좀 잊어버렸거나 헷갈린다 하시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2kg 수레를요 부딪혔어요. 그러면요 나무 도막이 2m/s에 아니죠. 수레가 2kg고 2m/s로 진행되면은 이동 거리가 2cm예요. 근데 두 번째 2kg에 했더니 2cm가 이동했어요. 2kg짜리인데 속력을 2배로 증가시켰어요. 2배가 증가됐잖아요. 그러면은 제곱배에서 증가하죠. 그러니까 얼마냐고 물었잖아. 그러면은 속력이 2배면요 이동 거리는 에너지 자체가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래서 8cm가 돼요. 그리고요 4kg짜리 수레로 속력은 모르고요. 그다음에 16cm가 증가했대요. 그러면은 2에서 16으로 8배가 증가한 거잖아요. 질량이 2배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8배가 증가하려면 곱하기 4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곱하기 4가 되려면 곱하기 2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4m/s이 되겠죠. 왜냐하면 속력은 제곱배니까. 그치? 그래서 17번의 답은 4번 되겠죠. 8cm 4m/s 17번의 4번. 굉장히 운동에너지에 대한 정의에 대한 문제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다. 알겠죠? 자 18번은요. 이건 답만 부를게요. 답은 5번이고요. 200g짜리 쇠구슬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아래에서 쇠구슬의 속력이 2배가 된다 그랬는데요.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되는 거죠. 그죠? 정확하게 따지면 속력이 2배는 아니네. 18번에 5번이요. 19번은요. 300g과 600g짜리가 있어요. 지면에 닿는 순간 공의 운동 에너지는 질량이 600g인 공이 질량이 300g인 공의 몇 배가 되는데요.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는 값이니까 그냥 2배가 되겠죠. 19번에 2번이 되겠고요. 속력은 근데 속력의 제곱이 2배가 된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나중에 만약에 질량이 같다면. 자 오른쪽에 실력 탄탄 1, 2, 3번 3개만 풀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다음 주는 말씀드렸지만 단원평가 문제 풀어오시고 다음 주에 문제 한번 풀고요. 그 다음에 단원평가 문제 풀면서 이제 4단원 우리 감각기관으로 넘어갈게요.
네, 1번 볼게요. 한 1의 양의 총합이 50줄이래요. 50줄이고요. 50줄은 지금 수평면에서 물체를 끌어당긴 힘의 크기를 구하라고 돼 있고, 뭐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수직으로 들어올린 게 10N 곱하기 2m죠. 그래서 아까 전 우리 이제 1의 양을 구할 때 했던 문제랑 비슷한 건데요. 20줄이고 여기가 얼마냐고 물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30줄이죠. 30줄은 F 곱하기 5m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F는 6N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1번은 6N 되겠고요. 2번은 이제 위치 에너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냥 이렇게 이제 식을 뭐 조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작성해 보시면 되겠죠. 처음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세구수 같은 경우는요, 질량 m이고 높이 h니까 위치 에너지가 mgh만큼 가지겠죠. 이건 이동거리인데 그냥 제가 위치 에너지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a 같은 경우는요, a가 늘어나는 거는 2m 곱하기 h니까 2mgh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의 구술보다 두 번째 구술은 이제 2배만큼 증가하겠죠. 세 번째 구술은요, 2분의 3m이고 2h잖아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2분의 3 곱하기 g 곱하기 h 자리는 2h를 넣으면 되겠죠. 그럼 3mgh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동한 거리가 s에 비해서 a는 2배, b는 3배가 되겠죠. 기억은요, 세구술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나무 도막을 미는 일로 전환된다. 이거는 뭐 지식청이고 맞죠? 개념 확인하는 거고. 니은요, a는 es가 되겠고요. 디귿은요, a 대 b가 2대 3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그냥 대입만 하시면 돼요. 그죠? 3번은요, 제동거리는 자동차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죠? 이동거리, 제동거리가 이동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니은은요, 가는 16이다 돼 있는데요. 20일 때, 20km일 때 2m잖아요. 20일 때 2m를 가는 거니까 60km면요. 얘가 얼마냐라고 물었는데요. 얘가 지금 얘가 3배가 됐잖아요. 그럼 얘는 곱하기 9를 하셔야 돼요. 3의 제곱이니까. 그치? 18m가 이동합니다. 16이 아니라 18m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동차의 속력이 빠를수록 제동거리는 길어지겠죠. 얼마만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해서. 오케이? 네,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왼쪽에 있는 21번 서술형 한번 풀어보세요. 또 이제 위치 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같이 무게가 10N인 물체를 1m 높이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빗면을 따라 내려와서 수평면에서 나무 도막을 2m 이동시켰대요. 무게가 10 그리고 높이가 1일 때 나무 도막이 2m 이동한 거예요. 그런데 무게가 2배 그리고 물체가 무게가 2배라는 건 질량이 2배가 됐다는 소리죠. 그리고 물체를 높이가 2배, 그죠? 위치 에너지라는 값은요, 질량에 비례하고 높이에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질량 2배, 높이 2배 해서 2 곱하기 2에서 4배만큼 증가하는 거죠. 위치 에너지는. 그래서 1의 양도 4배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2m 곱하기 4에서 8m가 됐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3단원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는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고요. 이제 우리 다음 주는 이제 4단원에 있는 생물 파트를 나갈 건데요. 감각기관을 우선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계, 호르몬 이렇게 나갈 건데요. 좀 암기적인 과목이에요. 그래서 좀 지식들을 많이 이제 암기하셔야 되는 단원이고 어렵진 않아요. 외울 게 좀 많은. 그래서 시험 때 좀 많이 외우셔야 되는데 지금 잘 외워두시면 아마 시험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시험 때는 보통 이제 3학년들 여기
2단원, 3단원이 조금 이제 어려운 편이거든요. 2단원에서는 수증기, 그다음에 3단원에서는 운동에서 특히 운동 에너지하고 속력 표현할 때 이런 것들 구하기 좀 쉽지 않으니까 나중에 또 한번 있으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장실 가실 분들 없죠? 시작할게요.